네, 안녕하세요. 김재열과 함께하는 미추홀 기행 에세이. 오늘은 전철역 인천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중국인들의 정신이 깃든 이곳, 맛과 멋을 그리고 역사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 여정을 가고자 합니다. 경인선의 마지막 종착역의 관광명소인 차이나타운이 오늘 김재열 화백과 함께할 감성 여행지인데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화교들의 삶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역사적 공간을 넘어서 관광 특구로 떠오른 차이나타운의 진면모를 만나보시죠. 먼저 차이나타운의 대표 상징인 페루로 들어서던 중 재밌는 문양이 새겨진 계단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설립문이 보이는 이 계단이요,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앉은 자리가 이런 그림 때문에 황제 자리처럼 보입니까? 지금 좌측에는 만리장성의 그림이 있고 또 우측에는 자금성의 태화전 그림이 보이는데, 이 자금성의 태화전은 황제가 신하들하고 같이 국사 행정을 할 때 하는 그 의식 집이에요. 가장 목재 건물로서 대표적이고 그런 그림이 있고, 또 이 계단 위에 저기 설립문이 보이고, 그야말로 그 작은 중국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왠지 이번 에세이에선 이채로운 중국을 가득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렇게 독특한 벽화를 관람하며 계단을 오르는 사이 중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자는 뜻이 담긴 제3페루 설립문에 다다랐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페루는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탑 모양의 중국식 조형물인데요. 옛부터 중국에서 페루는 귀신을 쫓고 상가 번영을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오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앞에 두고 남다른 감성이 샘솟은 화백 김재열. 그냥 지나치기 아쉬웠는지 이내 펜을 꺼내 들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새하얀 도화지에 디자인해 보는데요. 과거 건축 디자이너로도 활동했던 그는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 페루가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단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회색 톤이었었는데 지금 아주 녹색 톤과 황색, 노란 이런 아주 화려한 색을 다시 입혀 놓으니까 더욱더 아름다워 보여요. 서울 인근에서 많은 일요일 날 이렇게 가족 동반해서 그 인파들이 몰려온 이유를 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추억을 만들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대형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중국의 고전 삼국지 소설 속 무용과 지모를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해서 매우 흥미로운 공간으로 조성된 것 같죠? 네, 이 백화거리는 삼국지 백화거리인데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중국의 고전 삼국지를 그대로 하나하나 타일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벽화를 장식을 했습니다. 천년 색깔로 아주 만화를 보듯이 어릴 적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만화의 기분이 나기도 하고, 또 시간 여행을 다시 돌려서 돌아가는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 도원 결의서부터 관우 유비 장비가 의궤를 맺은 그런 장면에서부터 80여 카트가 이 긴 골목을 다 장식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 고전을 한 거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차이나타운은 알면 알수록 재미와 낭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차이나타운의 거리를 거닐던 중 을을 지키고 착하게 살자라는 의미가 담긴 현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흡사 중국의 사당처럼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인천광역시 화교협회 지정문화 1호로 지정될 정도로 의미가 깊은 장소였습니다. 아직도 중국인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화교인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다른 종교 단체하고가 달리 다 화합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화합. 절대적인 아닌 종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교, 도교, 예, 불교, 예. 예. 토속 신앙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중국이 커요. 그러네요. 근데 뭐 동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남방에 있는 사람들과 모셔져 있는 신들이 다 틀린데도 같이 화합을 해서 네. 우리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의선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허물 없이 그러니까 요새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화합에 많이 길을 가잖아요. 근데 저희 의선당은 그 이전엔 저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 안에 뜻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런 거. 의선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어느 곳 하나 허투루 둘러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차이나타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함 속에 녹아있는 의선당의 아름다움을 도화지에 아로새기기로 마음먹은 화백 김재열. 의선당을 조심스레 화폭에 옮겨내기 시작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정감 가는 이 공간을 스케치하며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되새겨봅니다. 화백 김재열의 눈에 들어온 의선당은 이렇게 한 폭의 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사당의 이름도 예쁘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유교와 불교와 또 이런 그 것들을 다 합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기원하는 그런 상들도 남아있고 해서 특별히 이 차이나타운에서 또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게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또 정말 차이나타운은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다음이 뭐가 올지 또 궁금해지네요. 아주 재미있는 곳이에요. 중국을 그리고 느끼며 여정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골목골목.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해 눈길을 쉽게 뗄 수 없었는데요. 특히나 여행 중 만나는 낯선 먹거리는 즐거움을 더해 누구라도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법이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지금 갈 길을 생각하라. 성취한다. 돼 있어요. 과자에 담긴 행운의 메시지를 보니 이번 여행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늘 줄 서 있고 사람이 많던데 아.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저요? 예, 이제 화덕만두에 만두. 네, 만두를 저기 화덕 안에 벽에 붙여서 군 만두에. 또 그렇게 구워내는 거. 예. 그 몇 뜨거울 텐데. 뜨겁죠? 예, 몇 도짜리에서 얼마 구워요? 이제 화덕 달굴 때는 한 700도 700도. 정도 되는데 이제 붙일 때 구울 때는 한 300도. 예. 이렇게 달궈진 차이나타운의 명물 화덕만두는 고기, 고구마, 단팥, 호박 등 다양한 속이 채워져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고기 만두네요. 네. 아주 뭐 먹음직스러운 냄새도 좋네요. 고맙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고요.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추억을 선사하기에도 그만인데요. 그 어릴 때 우리 와서 내가 그 당시에 뭐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와서 또 사생단체들도 많이 왔었고 그때는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허름하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170여 가구에 500여 명이 산다 그래요. 그럼 굉장한 타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썰렁하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폐허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10여 년 사이에 크게 관광지로 변화가 됐고 전철 1호선 타고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연인들도 오시고 또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아마 굉장히 즐기고 또 인천에 지금 관광 자원이 없다 그러는데 제일 손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짜장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린다는 우리나라 국민 음식인 짜장면의 최초 발원지로 더욱 유명한 곳이죠. 과거 유명 청요리집인 공화춘이 있었던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짜장면에 얽힌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짜장면을 역사로 바꾼 원동력인 화교의 역사를 통해 짜장면의 탄생과 역사까지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과거 공화춘의 접객과 주방의 모습까지 완벽히 재현해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해도 안성맞춤인데요. 추억에 잠긴 화백 김재열도 감회가 남달라 보이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래층에 보니까 주방도 보이고 아주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2층은 뭐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 흰옷 입으신 분들이 중국에서 저기 우리나라에 이제 돈을 벌러 온 쿨리라고 하는 노동자들? 예, 네.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식민지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접어들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인천 드림을 꿈꾸면서 여기 인천에 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계양장에서 빨리 일을 하고 값도 싸고 이제 먹고 이제 배도 부르고 하면서 자기네 또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짜장면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저렇게 맛있게 생긴 짜장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먹었던 거는 그냥 일반 면에다가 춘장을 그냥 발라서 먹었던 짭짤한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서 일을 하고 또 돈도 벌고 네, 또 고향의 향수도 달래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인천항의 노동자와 함께한 짜장면은 화교인들이 변형하여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아주 멋있게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네. 네, 여기는요 이제 1930년대를 대표하는 중화요리 대표 상차림이거든요. 여기 이제 복장을 보시면 1930년대니까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양복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곳 공화춘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차려 입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우동, 짬뽕, 짜장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 또 반찬에도 보시면 단무지, 대파, 양파가 있잖아요. 근데 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가 이제 김치를 먹듯이 대파를 항상 많이 먹곤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닭광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인들이 좋아했던 거고 양파는 단무지. 네. 그리고 이제 이 단무지는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무지예요. 그래서 뭐 닭광 스님이 만들어서 이 단무지 이름이 닭광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뭐 양파도 있고 또 단무지도 있고 파도 있고 이렇게 요 상차림에서 삼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한 상차림에서도조차 역사가 담겨 있죠. 실제로 이곳 짜장면 박물관에서는 공화춘 당대의 문은 기본이고요.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온 짜장면의 단짝인 배달통과 면기 등 소중한 소장유물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백 김재열도 여간 신기한 게 아닌가 봅니다. 이야. 참 모델이 멋있네요, 아주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나는 1957년도, 6, 7년도에 짜장면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정말 그 당시의 맛은 잊을 수가 없죠. 지금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짜장면 우동 되게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때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이 모델 졸업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선물이 그때 점심 때나 졸업식 할 때 중국집 와서 짜장면 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연출해놨는데 저기 보이네요. 축 졸업. 요즘 저런 통도 없지만 사실 그 당시엔 저런 통이 있고 또 여기는 아마 자녀 2분 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델이 조금 그 어머니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재밌네요. 아마 애들이 와서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야, 오늘 짜장면 맛있게 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있는 광경으로 소중한 옛 추억까지 더듬어 본 후 화백 김재열은 다시 짜장면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기 짜장면이 예. 백년 짜장도 있고 보통 짜장도 그래요? 네네. 백년 짜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짜장들은 다 이렇게
조미료가 들어가고 소금, 염분이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고 이런데 네. 육짜장은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 2스푼 정도 요즘 넣고. 육수를 넣고 예, 이렇게 2스푼 넣고 정도 넣어주고. 요걸 이렇게 양만큼 예, 해서 이것도 한 2스푼 이렇게 좀 짜게 드신 분은 한 4스푼 정도 여고요. 일반적으로 한 3스푼 정도 넣었을 때 양이 별로 잘 맞습니다. 아, 예. 이렇게 먹을 것 앞에서도 다시 되살아나는 화백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화백 김재열은 오늘도 역시 허기진배를 채우기도 전에 붓을 꺼내 들었는데요. 흔히들 여행의 반은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지만 어째 화백 김재열에겐 그리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짜장면 박물관에서 옛날에 내가 정말 어려서 먹던 짜장면이 더 생각이 났고 또 여기 박물관 돌아보면서 이 차이나타운 거리 좀 걸었더니 시장길도 돌고 그래서 이 백년 짜장을 주문했는데 아주 맛있어 보이고요. 우선 조미료를 안 썼다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따로따로 예? 육수 따로 또 짜장 따로 면 따로 이렇게 주니까 맛있게 먹어볼게요. 청요리의 본산이자 우리나라 짜장면의 발원지로 알려진 차이나타운에서 맛보는 짜장면. 왠지 입안 가득 고소하고 특별한 맛이 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죠. 잘 골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짜장면 생각나는데 아까 얘기대로 백년짜장은 저는 짠 걸 안 좋아하니까 이 구수해요. 아까 얘기대로 이 닭육수라 그러는데 아주 구수하고 내가 그린 사이에 조금 이렇게 굳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 구수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소박한 짜장면 한 그릇에서 느낀 화백 김재열의 행복한 감성이 그대로 도화지에 옮겨진 것 같습니다. 본래 차이나타운은 과거엔 청나라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청관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미술이 삶 그 자체였던 화백 김재열은 시시때때로 차이나타운 일대를 찾아 그림을 그렸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순 없듯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의 차이나타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분위기와 느낌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하죠. 차이나타운에서 화교 중산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옛 중국 영사관이 있던 자리에 건물이 남아있고 6.25 때 폭격을 피한 벽돌 주택이 눈에 띄는데요. 일명 설린동 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을 화백 김재열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처마를 모아서 만든 것과 같은 재미난 형태의 박공 지붕과 중국식의 발코니가 외부로 나와 있는 이국적인 건축물이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건축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아서 화백 김재열은 그림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정에선 어떤 재미난 내용이 담겨질지 궁금한데요. 차이나타운 여행의 마지막 에세이는 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 청일 조계지 계단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개항 당시에 이곳은 한국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 일본, 독일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조계 지역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일본 사람들이 사는 일본 타운, 또 좌측에는 중국 사람들이 사는 그 차이나타운, 이게 구분이 됐던 자리인데 지금 이 계단이 중심이 돼서 확연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1883년 일본과 조개 협정을 맺은 조선. 그래서 인천에 일본인 조개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년 후 청나라와도 조개 협정을 설정해 두 조개지 사이에 경계선이 생긴 건데요. 청일 조개지의 계단 중앙을 기준으로 청나라 측에 세워진 중국인들이 칭송하는 공자상 덕분에 청일 조개지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제물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전망으로 청일 조개지의 또 다른 명소로도 손꼽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인천 조개지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하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선을 압박해서 조개지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조개지의 등장은 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조개지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청과 일본 등 서구의 문물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그때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꿨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청일 조개지 계단을 바라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계단의 우측을 보면 일본 타운이고 좌측에는 차이나 타운이에요. 확연하게 이 계단을 중심으로 이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도 많이 있고 한데 올려다본 그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 계단만 보이고 석등만 보이고 저 뒤에 공자상도 살짝 보이는데 조개지를 계단을 바라보고 이 화창한 날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자연을 담았고 기록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화백 김재열의 손에서 청일 조개지는 이렇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기행 에세이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는 오늘 인천역에서부터 1패로 2패로 의선당을 거쳐서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를 보면서 정말 재밌게 그림도 그리고 얘기를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부족해서 다시 한번 하루 날을 잡아서 근대 개항장의 박물관이라든지 한 번 더 기행에세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미추홀 기행 에세이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